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은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데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막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 MIIT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공장들을 IT 기업들과 합동으로 어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과학을 또 활용하라는 지시도 내린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는 또 항공산업 이 구제를 위해서 현금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은 항공사 간의 이 합병, 그러니까 대형사가 어떤 소형사를 좀 흡수해주는 등의 그런 또 구제 조치를 또 마련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달 말이 돼서야 좀 발표가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정확한 여파를 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소식들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우호적인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비이성적 투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아니면 플러그 파워 아니면 뭐 버진 갤럭틱과 테슬라 이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겠네요. 딱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테슬라, 버진 갤럭틱, 그리고 플러그 파워. 이 네네. 세 가지 기업인 것 같은데요. 플러그 파워는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닷컴 버블 당시에 거의 뭐 $15,000였었나요? 아마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과거에 한 1997년인가 창립한 네네.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도쯤에 닷컴 버블 때 이 주가가 $15,000를 넘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붕괴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5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네네. 이 세 기업의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버진 갤럭틱이 44% 상승을 했고 플러그 파워 29%, 테슬라가 21%인데 이게 5일간의 흐름 그래프입니다. 네.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닌 최근 5일간의 흐름이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파이퍼 샌들러라는 IB가 지금 $928를 제시한 게 최고 목표 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는 SPCE라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SPCE는 특히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한 10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피델리티에 따르면은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 18일 화요일장에서는 거래량이 1억 주를 넘어서면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으로 또 꼽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예전에 그런 영광을 어떻게 보면 좀 재현을 할 주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15,000까지 갔던 것이 뭐 $2, 그리고 최저점은 아마 12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거의 휴지 조각이 됐었다가 네. 이제 뭐 $5까지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급등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기관들이 여기에서 어떤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요즘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종목들에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라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이제 증시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일부 투기성 종목과는 별개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여파를 막아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만큼 그 여파를 걱정한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투기성 종목들의 급등 랠리와는 또 별개로 이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그 글로벌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세는 다시 좀 주춤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어제 특히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한 2,000명 아래로 다시 한번 좀 내려간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은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3.5%로 추락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이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고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결국은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건 그만큼 불안감이 좀 크다. 그리고 투기성 종목에 또 이 투자가 쏠리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은 증시 전체에 대한 어떤 랠리 분위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분석에도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FOMC 지난 1월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의사록은 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 그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확인했다 정도가 될까요? 네, 좀 무난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시장 반응도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좀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현재 통화 정책이 결국은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이번에도 연준 위원들이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레토릭을 좀 살펴보면은 참가자들이 대체로 현재 통화 정책 스탠스가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세를 좀 유지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유지를 통해서 FOMC가 작년에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한 후에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좀 시간이 생겼고 그리고 경기 전망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무난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냥 뭐 전반적인 뭐 모두 발언 뭐 이런 그 어떤 적힌 것보다도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부문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좀 살펴봤더니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대체로 경제 활동 전망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분포가 전 회의 대비해서 더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봤다고 하고요. 다만 경계론도 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무역 갈등의 최근 완화 국면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을 해서는 글로벌 성장 전망에 새로운 리스크로 좀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데 연준 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경기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준은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인데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FOMC 의사록은 이제 그 1월 말에 정해진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좀 시장 변화를 감안을 했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준이 연말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점치고 있거든요. 물론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걸로 좀 예상을 했지만은 네네. 시장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 CME 패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비율은 16%에 좀 불과했고요. 25bp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한 35%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50bp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30%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시기별로 보면은 금리 동결보다 그러니까 25bp 인하 비율이 높아지는 인하에 대한 전망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바로 올해 7월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은 연준이 이런 기대치에 충족을 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또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끝까지 우리는 죽어도 목에 맞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그러지는 하면 않겠지만은 거기서 뭐 이제 또 그 괴리감이 생겼을 때 시장의 실망감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트렌드는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종목 하는 가지 볼 텐데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어요. 뭐 $300 돌파도 있었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엔비디아는 사실은 지난 1월에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샀던 미국 주식 8위였거든요. 네. 지난해에도 탑 10 안에 들었고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00에서 $360로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인 멜라녹스를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 당국의 승인이 떨어졌고 중국 당국의 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 분야를 좀 개발을 더 해야지 AI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멜라녹스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의 이 호조 지속 그리고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애널리스트 데이 등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제서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게 에러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정말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왕왕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 주식에서는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300를 돌파했는데 번스타인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목표 주가가 $360니까 여전히 한 못해도 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좀 점치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상승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한 15% 이상의 그러니까요. 업사이드를 점친 바가 될 텐데 네. $360가 바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이번에 경신을 한 겁니다. 이 밖에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오늘 아거스라는 IB 역시도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에서 $340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한 모멘텀은 똑같습니다.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또 경쟁사지만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런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 초쯤이었나요? 말쯤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최진석 팀장이 강연자로 좀 나오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를 좀 얘기해 주셨었나요? 엔비디아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일단 있고 그리고 어떤 GPU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실적에 대한 반등이 좀 따놓은 당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찾고 있는데 거의 한 지금 2달 정도가 됐으니까 3개월로 한번 보면은 12월 말쯤입니다. 그 당시에가 $120 수준이었었네요. 거의 $200 수준이었었네요. $200 수준이었으니까 못해도 한 15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200에서 315니까 한 60%, 네네네, 50%.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60%. 자, 요즘 미국의 그 기술주 강세가 워낙 강하잖아요. 이걸 좀 눈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술주 ETF XLK라는 티커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최근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48%이 상승을 최근 1년 동안 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IT 업종의 포워드 PER이 2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소비재의 23.7배 다음이거든요. 근데 IT 업종이 지금 역사적인 평균과의 PER 간극은 가장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지만은 이달 초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현재 대형 기술주가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마냥 이거를 또 버블로 볼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다라는 해석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3대 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0.39% 100포인트 넘게 상승한 채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29,347.42에 오늘 장을 마쳤고 나스닥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은 0.87% 올랐습니다. 9,817.18 정도의 장을 마쳤고요. S&P 500은 0.45% 올라서 3,386.09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요즘에는 미국 증시와 그리고 골드, 금의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금 가격이 0.7% 올라서 한 1,614.8달러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제가 15,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저점은 맞습니다. 12센트까지 내려갔었고 네네네. 어쨌든 굉장히 급등락이 컸던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주의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먼저 평가를 내려볼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또 금값도 7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네. 금값이 이제 전일에 이 온스당 1,600달러를 7년 만에 돌파를 하면서 이 저항선이 좀 뚫렸기 때문에 더욱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안전자산도 잘 가고 주식도 잘 가는 현상을 좀 비이상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작년에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증시도 잘 가고 채권도 잘 가는 동반 랠리가 일어났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좀 과거 잣대를 보고 대고 좀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요즘에 뜨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 잣대가 과연 지금도 맞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들고 있고 네네. 또 계속해서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에서도 그 관련된 내용의 논란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 과거에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비전통적 통화 완화 정책을 쓴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된 거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시대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좀 진짜 이상 현상인지는 월가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주의 랠리를 바라볼 때도 닷컴 버블 때는 저도 어느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시스코 시스템스가 가장 좀 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은 사실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고 네. 지금에 뜨는 IT 기업들은 다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네.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이 바뀐 건지 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에서 이 애플이 코로나19 여파를 통해서 가이던스 달성이 좀 힘들 거라고 얘기한 점이 좀 시장 전체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애플도 좀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1.3% 정도 이렇게 상승폭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실적이 다소 좀 엇갈린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이 호조세를 이어갔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강세장 속에서 오히려 좀 나쁜 반응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IT 업종 가운데서 어도비도 오늘 주가가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UBS에서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월가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이렇게 네.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IT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또 랠리도 더 거세지는 그런 모양새고 마지막으로 이 EW라는 티커가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전일에 메드트로닝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 1위 기업이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고 주가도 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락 이유 중에 가장 좀 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TAVR이라고 해가지고 이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좀 이 차세대 수술 기법을 적용하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시스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메드트로닉이. 근데 네. 이 EW가 그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이 메드트로닉이 그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나오자
EW는 사실은 반사이익적으로 좀 더 좋다라는 해석들이 1위 기업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해석들이 IB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1위 기업이 있었고 거기에 경쟁자가 뛰어들라고 했지만 경쟁자가 성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위 기업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다. 맞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오늘 마감 종가가 23%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3% 넘게 또 오른 채 막판 좀 급등세를 키웠었네요. 버진 갤럭틱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월 19일 수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종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